한밤중이 지나 막 자정을 넘겼을 때였다. 김선영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졌다. 가슴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렸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정확히 0시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집안 어딘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돌아다니는 듯 선영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진 남편 이준호를 잠시 바라본 후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딸 김서연이었다. 오후 내내 열이 나고 힘들어했기에 걱정이 밀려왔다. 서연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들 김민준과 서연이 함께 나왔다. 두 아이 모두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영은 겨우 입을 떼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깨어 있는 거니?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방에 바퀴벌레가 나왔어. 민준이 깨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아이들은 형제니까 내 아이들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다. 서연에게 몸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아, 엄마라며 힘없이 대답했다. 두 아이를 각자의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민주는 17살, 서연은 16살이었다. 같은 방에서 각자 따로 잠들었지만 선영은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 서연은 어렸을 때부터 밤에 무서움을 타서 항상 민준이 옆에 있어야 안심했는데 이제는 다 컸는데도 여전히 그랬다. 서연이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선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일찍 일어나 두 아이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 다 벌써 일어나 있었다. 민주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 선영이 보자 민주는 급히 휴대폰을 껐다. 서연은 갑자기 몸을 추스르며 다소 지쳐 보였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속이 어때, 서연아? 밤새 토할 것 같았어, 라고 답했다. 걱정이 더 커졌다. 오늘 학교에 가지 말고 병원에 가자. 그때 민준이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시험이 너무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감독하셔. 나중에 데려갈게. 그의 말투는 다소 거칠었고 선영은 말 끊지 말라며 화가 나려다가 남편 준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다. 선영아,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 너무 야단치면 더 반항만 할 뿐이야. 조금 부드럽게 대해. 그의 말은 선영의 마음을 찔렀다. 엄마의 본능이 경고하는데 그래도 싸워봐야 소용없겠지라는 생각에 말을 아꼈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최근 아이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전날 민준에게 물었더니 보충 수업이 있다고 했지만 선영의 마음 한구석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점심 무렵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장은 민준이와 서연이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자주 멍해 보여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선영은 아니오라 대답했지만 보충 수업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 학교에는 그런 수업이 없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면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길을 걷다 문득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밤에 본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사도우미 박하영에게 털어놓았다. 하영은 청소년들은 이 나이 때 다 그래요. 너무 안달하지 말고 시간을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차분히 조언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선영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왜 또 늦었니? 선영이 물었고 이번에도 보충 수업이라는 변명이 돌아왔다. 거짓님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다음 날 몰래 아이들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하영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밤이 되자 선영은 서연에게 오늘 밤 엄마랑 같이 자자고 제안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굳어지며 아니야. 민준이랑 잘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말투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이상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더 묻지 않고 잠시 후 혼자 있는 서연을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내 방을 가져야 해. 엄마랑 같이 있어도 되고 위층에 방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딱딱해졌다. 눈빛은 차갑고 절대 따로 자지 않을 거야. 엄마가 강요하면 아빠한테 말할 거야 라며 일어나 버렸다. 그 순간 선영은 얼어붙었다. 서연의 말투와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말해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았다. 남편 준호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너무 걱정하지 마. 과장하는 거야 라며 신문에만 집중했다. 선영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복도에서 서연이 급히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기쁨이 번져 있었다. 살며시 뒤따라가 보니 옥상에 오래 잠겨있던 작은 방이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다. 이 열쇠는 어디서 난 거지? 선영이 의아해하며 문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비닐봉지를 들고 올라왔다.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손이 떨렸다. 선영은 속으로 뭘 들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휴대폰이 갑자기 울려 민준이 놀랐다. 숨었던 곳에서 나와 왜 여기 있어? 그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얼굴을 가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봉지를 뒤로 숨겼다. 그때 서연이 문 밖으로 나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선영을 냉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손을 내밀자 차갑게 밀쳐냈고 아무 말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선영은 침실 문을 모두 잠그고 열쇠를 옆에 두었다. 서연은 밤새 뒤척이며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화가 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한참을 응시하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민준이도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아마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따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영은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퇴근해 집에 들어갔더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소리를 죽이고 들어가 거실에서 하영의 속삭임이 들렸다. 무심코 엿들었는데 전화 받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점점 커질 거예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하영의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함과 달랐다. 마치 다른 얼굴을 쓴 듯했다. 그녀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도망치려 했다. 손목을 잡자 집안에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른 사람 입을 빌려 말하는 듯한 태도, 민준의 떨리는 손, 옥상의 비밀 열쇠. 하영을 방에 가두고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두 아이는 무기력하고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짙은 안개가 덮인 듯 서연은 얼굴이 창백하고 민준의 눈빛은 공허했다. 일어나자, 밖에 나가자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힘없이 발걸음을 끌며 다가왔다. 엄마.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다. 머릿속에 누군가 속삭인다는 듯했다. 거실로 데려가 찬물을 마시게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영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서랍장이 삐걱거리는 듯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신분과 최근 이상한 행동들을 알렸다. 신고 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다. 엄마로서 보이지 않는 악을 감지하고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다. 경찰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했다. 하영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수갑을 채울 때 그녀가 선영을 노려보던 눈빛은 분노와 도전 그 자체였다. 이건 끝이 아니다라는 듯한 그 시선은 선영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경찰이 하영을 데려가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오랫동안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어둠의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민준과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했다.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허리 라인을 살짝 드러내는 깔끔한 회색 스커트가 그녀의 단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 닿은 베이지색 스웨이드 하이힐은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세련된 느낌을 주었지만 선영은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조금 더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었다. 그녀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자 부드러운 강원도 산골바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은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영 씨,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갑자기 옆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하영 씨. 놀라서 돌아보니 가사도우미였던 박하영이 아닌 마을에서 가끔 도와주던 이웃집 이정숙이었다. 그녀는 노란색 한복 저고리와 진한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강원도 산나물로 만든 음식이라면서요? 같이 좀 나누시죠. 선영은 미소 지으며 바구니를 받았다. 정숙 씨,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요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힘이 나네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최근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와 민준이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 어두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자라야 해요. 도시의 소음과 경쟁 속에 갇히면 마음이 울적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오신 게 참 잘하신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선영은 아이들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분홍색 원피스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로 어깨선과 목선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너무 노출되지 않아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발은 맨발이었고 긴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서연은 집중한 나머지 선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가 그의 단정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긴 팔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아직도 아이답게 남아있는 가느다란 근육이 살짝 드러났다. 선영은 두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혼잣말을 하며 선영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집 현관 앞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었고 겉면은 검게 그을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손에 쥔 순간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다만 짙은 그을음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고 민주는 책을 들여다보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들고 창가 쪽을 쳐다봤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영 씨 이름이 학교에서 돌고 있대요. 누군가 우리 집에서 저주를 걸고 있다는 소문이래요.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설마 그런 말들을 믿는 건 아니지. 아니요. 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묻고 저도 무서워요. 그날 밤 선영은 아이들을 꼭 껴안고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순간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준호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급히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선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인가. 그날 밤 선영은 홀로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 그 빛들이 마치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멀리서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 분명하지 않았지만 선영의 심장을 옥죄었다. 누구지? 그녀는 몸을 일으켜 집안을 조심스레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서연이 나타났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과 아픔이 선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 싸워야 해요. 선영은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집안은 다시 한번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선영은 결심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어. 악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계속.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강원도 작은 마을의 한적한 골목길을 김선영이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와 달리 세련되면서도 편안함을 겸비한 스타일이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울 코트와 딥브라운 색상의 니트 원피스가 어우러져 은은한 여성미를 자아냈다. 발에는 브라운 레더 앵클 부츠가 반짝였고 목에는 얇은 금목걸이가 살짝 보였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 흘러내렸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향하던 곳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카페 별빛 다방이었다. 이곳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임 장소로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글씨로 적힌 시들이 걸려 있었다. 카페 주인은 50대 초반의 박정훈 씨로 늘 농담을 곁들이는 따뜻한 성격이었다. 선영 씨, 오늘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꾸미고 나오면 남편 준호 씨 질투하겠어요. 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다. 선영도 가볍게 웃으며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백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변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이상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골 생활과 가족 간의 단단한 유대감이 그녀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민수였다. 선영의 오랜 친구이자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였다. 짙은 검은색 코트와 다크 그레이 셔츠, 그리고 깔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주에 깊었다. 선영 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은요? 민수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네, 민수 씨, 다들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선영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아직도 하영 씨 사건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증거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은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위험이 있는 건가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영 씨가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거군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민주는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선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단호했다. 엄마가 꼭 지키고 말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며 창문이 덜컹거렸다. 선영은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깥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구지? 선영은 조용히 속삭이며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선영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짐했다.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선영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선영 씨, 조심하세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선영은 휴대폰을 꽉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이 어둠을 밝혀낼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그날 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선영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 계속. 한밤중 김선영은 침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그녀의 검은 머리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몸에 걸친 연한 라벤더색 실크 가운은 그녀의 곡선을 은밀하게 드러내며 고요한 밤의 분위기와 어우러졌다. 부드러운 가운 아래 드러난 길고 매끈한 다리는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고 발끝에 살짝 들이운 흰색 실크 슬리퍼가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강조했다. 손목에는 아주 얇은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미스터리와 위협은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집안 어디선가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몸을 굳히고 소리의 방향을 살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구지?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숨죽인 채로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흰색 레이스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어딘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 집에 감춰진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위험해요. 선영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서연아,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영 씨가 남긴 것은 단순한 저주나 마법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그 누군가. 그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와 전화를 받았다.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으며 민준은 선영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서연아, 경찰서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하영 씨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요. 선영은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 함께 가자. 세 사람이 차에 올랐다. 어둠 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선영은 다가올 시련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어둠을 밝힐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선영 씨, 이번에 발견된 증거는 하영 씨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배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죠? 민수는 앞으로 펼쳐질 위험을 알리듯 말했다. 우선 우리 가족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더 깊은 비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영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창밖 어두운 골목을 응시했다. 그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을 키웠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고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으며 속으로 말했다. 다음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계속. 이른 새벽,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가 김선영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한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마당 끝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다. 옅은 회색 니트와 검은 트레이닝 팬츠 차림이었지만 긴 머리칼을 자연스럽게 뒤로 넘긴 모습이 묘하게 강인한 분위기를 풍겼다. 잔잔한 새벽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곁에는 조용히 서연이 다가왔다. 청순한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데님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아직도 밤새 눈가가 붉은 듯 했지만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어렸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 무슨 말이든 들어줄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영 씨 사건 이후로 저희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마을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꿈이라도 그게 사실일 수 있어? 민수 형사님도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하셨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보려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가주세요. 서연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 있나요? 선영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편지를 돌리고 있대요. 그 편지에는 진실을 숨기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서연과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선영은 아이들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우리 가족의 빛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날 오후, 셋은 마을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벽돌 건물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책장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한 권의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마을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여기 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이 사건들과 하영 씨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이 마을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특정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답니다. 선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할 위험은 생각보다 크겠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 순간 도서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와 셋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크수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선영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어요. 우리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 문을 닫았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더욱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날 밤, 선영은 아이들과 함께 집마당에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춤추듯 타올랐고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서연이 손을 내밀어 엄마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민준도 힘주어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선영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바로 이 집의 빛이에요.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우리는 함께 빛을 밝혀나갈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흔들렸지만 그들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그들은 오래도록 모닥불 앞에 앉아 미래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다졌다. 그러나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갔다. 그들 앞에 놓인 진실과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